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5월 15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금일 기사 먼저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1만 달러 재도전, CME BTC 옵션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최대 커뮤니티 레딧이 사용자 대상 이더리움 기반 암호화폐 보상 테스트를 실시한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인민은행이 중국 경제의 신속한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블록체인 도입을 속도를 낼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가격 회복세, 단기적인 전망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퀀텀 이코노믹스 창업자가 이제 이더리움의 미래가 긍정적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 시장이 2025년 21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년 40%의 성장을 전망한다 라는 기사가 있고요. 금융결제원 올 하반기에 DID 모바일 사원증을 발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클레이 상장 두고 이어지는 진실 공방인데요. 클레이튼 측과 그리고 지닥 거래소 측에서 이 클레이 상장을 앞두고 진실 공방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비자, 디지털 달러, 블록체인 특허 출원, 다른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요. 그 소식 자세히 한번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소식부터 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1만 달러 재도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CME에서 비트코인의 옵션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지금 다른 암호화폐 이제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리스트 같은 경우 이 암호화폐 분석업체 스큐의 자료를 인용해서 전날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의 옵션 거래량이 3일 연속 사상 최고대치를 경신했다라고 하면서요. 거래가 이 콜옵션에 집중돼서 트레이더들이 비트코인 추가 상승을 기대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옵션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콜옵션이 증가하고 있는 콜옵션에 집중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 상황은 좀 녹록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최근 미 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8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약 3,650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날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중국에 매우 실망했다라고 하면서 중국과 모든 관계를 끊을 수도 있다라고 초강경 발언을 내놓으면서 이 시장을 잔뜩 긴장시켰다라고 합니다. 다만 위스콘신주 주지사가 내린 자택 대피령 연장에 대해 주 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리는 등 미국 각주의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의 호재로 또 작용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뉴스BTC 같은 경우는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인 크립토버브의 최근 차트 분석을 인용해서 이 비트코인이 50일 이동평균선을 회복하면 14,000달러까지도 가격을 밀어붙일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ING 은행의 소속 애널리스트인 카를로 코쿠조의 말을 빌려 이 4년마다 오는 비트코인 반감기가 반드시 가격을 상승시키란 보장은 없다라고 경고를 하면서 이 트레이더들은 비트코인을 법정통화와 잘못 비교하여 이 같은 논리를 펼쳤지만 암호화폐는 본질적으로 통화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거래 목적으로는 사용하기 어렵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지금 현재 가격 움직임 같이 살펴보면요. 현재 9,826달러 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격은 지금 이제 상승 폭이 계속 이제 올라오는 상황이고 이제 거의 전고점에 다다랐죠. 10,000달러 선에 거의 다다른 상태인데 자, 여기에 이제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이 저항선을 뚫느냐 마느냐 여기에 대한 이제 기로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번에 지금 상승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단번에 상승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여기서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그 중간에 조정이 한번 나올 수도 있을 가능성들도 충분히 있고요. 지금까지 이제 한 번에 올라온 이 힘을 얼마나 이제 쓸 수 있으냐, 이게 이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우선 강력한 저항선으로 지금 10,000달러선이 저항을 맞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올라온 폭으로 봐서는 위쪽에서도 이제 뭐 위쪽으로 상승할 가능성들도 충분히 지금 열어놓고 볼 수는 있겠지만, 여기를 어떻게 뚫느냐가 이제 관건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최대 커뮤니티인 레딧이 사용자 대상 이더리움 기반 암호화폐 보상 테스트를 실시한다는 소식입니다. 영미권 최대 소셜 웹사이트죠. 이 레딧이 사용자 대상으로 암호화폐 보상 테스트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 13일 레딧은 레딧의 주제별 포럼 이 서브레딧에서 이 현재 사용자와 커뮤니티 참여를 독려하는 암호화폐 보상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커뮤니티 포인트를 테스트하고 이 사용자 피드백을 얻기 위해서 두 개의 커뮤니티에서 이 브레딧과 협력하고 있다라고 공식 발표했는데요. 이번 테스트는 문과 브릭이라는 이더리움 기반 토큰 이 두 종류를 발행해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해당 토큰들은 이 커뮤니티 포인트란 이름으로 서브레딧인 암호화폐와 그리고 포크나이트 배틀 로얄이라는 커뮤니티 사용자들에게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이 커뮤니티 포인트는 이 레딧과 독립된 블록체인 상에서 발행이 지급되고, 이 해당 서브레딧 이용자들은 게시물 작성과 댓글 작성 등의 활동을 통해서 포인트를 얻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얻은 포인트로 이제 뭘 할 수 있느냐가 이제 중요해 보이는데, 이 포인트를 가지고 지금 커스텀 배지, 그리고 이모지, 그리고 GIF 등의 개인 맞춤형 아이템 제작에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맞춤형 아이템은 이 서브레딧을 비롯한 커뮤니티에서 다른 사람과 차별화해서 자기를 부각시키는 용도로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카카오에 그런 이모티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모티콘이나 예전에 싸이월드에서 사용되었던 그런 이 꾸미는 아이템 같은 것들, 그런 형식으로 지금 사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레딧은 사용자들이 얻은 토큰을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개인 저장 공간인 볼트 기능도 제공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볼트가 생성되면 해당 사용자들에게 지갑 주소와 커뮤니티 포인트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인 개인 키가 부여가 된다고 합니다. 레딧은 이 커뮤니티 포인트의 베타 테스트를 올해 여름까지 테스트넷에서 진행할 예정이고, 이후 커뮤니티 포인트는 이더리움 메인넷으로 이전이 된다고 합니다. 앞서 레딧의 블록체인 기반 포인트 도입 소식의 레딧 사용자 마고 크립토의 영상을 통해서 공개된 바가 있었죠. 이 해당 영상에서 사용자 보상을 위한 포인트와 이를 담을 수 있는 암호화폐 지갑 형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확인이 됐는데, 그게 이제 사실로 확인이 된 거죠, 지금. 그때 제가 이제 기사로도 한번 전해를 드렸습니다. 이런 이제 핸드폰 화면에서 지갑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왔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 지갑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레딧 공동 창업자 알렉시스 오하니아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유저 크리에이티드 컨텐츠, 그러니까 사용자 창작 컨텐츠 관련 그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상황은 레딧과 같은 기업이 수입원을 2배로 확대할 시기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레딧의 장기적인 가치는 전통적인 광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레딧 플랫폼 내 커뮤니티 의식과 구성원들의 소속감 제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있어 가장 구현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 같은 플랫폼을 구축해냈다라고 하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레딧에서도 이런 이제 실제적인 암호화폐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건데요. 이 암호화폐는 본질적으로 이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것은 지금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거래소에서도 거래가 될 가능성들도 있을 수 있겠죠. 지금은 이제 그냥 하나의 그 포인트나 예전에 도토리 같은 개념으로 사용이 되는 것 같은데,
그 확산이 이제 확장을 해나갈 수 있는 가능성들도 열려 있겠죠. 자, 그리고 중국의 인민은행, 중국 경제에 신속한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요. 블록체인 도입을 속도를 낼 것이다라는 기사입니다. 중국 정부가 이 블록체인 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함에 따라 중국 경제의 디지털화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 매체인 시나보도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 금융기술위원회가 올해 첫 회의를 열고 중국 경제의 디지털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이날 중국 인민은행 판 이페이 부총재는 인민은행 관계자 및 금융협력기업 수장들을 만나서 블록체인 도입 전략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부총재는 이 블록체인과 핀테크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오는 2021년까지 국가 도입 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고요. 아울러 중국 경제의 신속한 디지털 전환도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회의에서는 이제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및 디지털 감독 역량 강화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라는 결론으로 마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지금 중국 전역에 블록체인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서 국가기관이 주도하는 이 국영통신사인 차이나 모바일과 결제 네트워크인 유니온페이 등이 협력 개발한 이 국영 블록체인 네트워크 서비스인 BSN이 국내외에서 정식 가동에 들어갔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그리고 징동닷컴 등 중국 대기업들도 자체적인 블록체인 응용 솔루션을 활발히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역금융, 공급망 관리, 디지털 인보이스 등 금융 부문에서도 이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가 출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더리움의 가격 전망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더리움에 대한 가격 전망이 긍정적으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암호화폐 투자 컨설팅 업체인 퀀텀 이코노믹스의 창업자인 마티 그리스펀 같은 경우 이더리움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마티 그리스펀은 최근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 이더리움 2.0 출시 연기를 암시한 듯한 발언은 가격 추세만 놓고 봤을 때 큰 이슈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중요 업그레이드를 두고 일정을 미루는데 이 놀라운 일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더리움은 자신의 투자 포트폴리오 상위 세 번째에 드는 암호화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투자를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투자를 했으니까 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더리움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블록체인 시장에 대한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블록체인 기술 시장이 2025년 21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40% 성장을 전망하는 건데요.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 보고서를 인용해서 이 블록체인 기술 시장이 매년 40% 성장하면서 2025년에 21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2017년 16억 4천만 달러의 수준이었던 이 전세계 기업형 블록체인 기술 시장 규모가 연평균 38.4%씩 증가를 해서 2025년 210억 7천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라는 관측인데요. 포춘은 전세계 기업들이 이 블록체인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늘리면서 이러한 성장을 촉진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따르면 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도 이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일부 기업들은 오히려 투자 기회를 모색하며 이 시장 모멘텀을 더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투자 부분에서 다양한 곳에서 지금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산업적으로 봤을 때 은행, 금융 서비스, 보험업을 최고로 많이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그 분야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제조, 의료, 도소매, 유통, 그리고 에너지, 공공 부문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이 적극 활용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이 은행이나 금융 서비스 그리고 보험업이 사기와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데, 지난 2017년 주요 블록체인 기술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 엣저, 딜로이트 등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비스형 블록체인을 제공하는 데 주력을 하면서 2017년 글로벌 시장의 주요 지분을 점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업형 블록체인 기술 산업의 선두 기업으로는 우선 IBM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2017년 수익 기준으로 블록체인 시장을 크게 점유했던 IBM은 주요 블록체인 상품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면서 25개국에서 130개의 협력사와 8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다른 주요 산업 참여자들도 굉장히 굵직굵직한 업체들이 많습니다. 이 리눅스 재단이 있고요. 그리고 오라클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딜로이트, 그리고 컨센서스,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굵직굵직한 업체들이 대부분 이 블록체인 산업에 지금 뛰어들고 적극적으로 추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융결제원에서 지금 올 하반기 DID 모바일 사원증을 발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금융결제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분산 기반의 모바일 사원증을 발급한다고 14일날 밝혔습니다. 모바일 사원증 도입으로 이 신분증 소지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디지털 융합 시대에 맞는 스마트한 신원 증명 시스템을 구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금융결제원의 DID 기반 모바일 사원증은 스마트폰 운영체제에 관계없이 지문 인증 등 생체 인증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근거리 통신 기능을 이용한 이 비접촉 방식으로 구현해서 스마트폰만 있으면 별도 신분증 소지 없이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금융결제원 직원은 이 본인의 스마트폰에 이 분산 아이디 기반의 디지털 신분증을 발급을 받아서 활용하게 되는데, 오프라인의 출입 인증뿐만 아니라 업무 처리를 위한 전자결제 시스템, 그리고 인터넷 교육 사이트 로그인 등 온라인 인증 수단으로도 이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편리해지겠죠? 자, 이게 이제 모바일 신분증까지 연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주민등록증, 앞으로 이제 운전면허증도 그게 이 모바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곧 열릴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클레이 상장 두고 이어지는 진실 공방, 업계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라는 기사인데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인 지닥이 클레이튼의 클레이를 상장을 했습니다. 이 클레이튼을 운영하는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 그라운드X는 이 공식적으로 상장된 곳이 아니라고 밝혔으며, 이 지닥은 암호화폐 상장 권한은 거래소에 있다라고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이번 클레이 상장을 두고 업계 관계자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우선 클레이는 상장이 됐습니다. 지닥 거래소에. 그래서 최초 상장가는 120.7원이고 클레이가 원화마켓에 상장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클레이 거래가 오픈된 시각은 14일 오후 4시부터인데 출금 오픈 시간은 미정이라고 하네요. 우선 클레이튼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클레이 상장 거래소는 업비트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그리고 리퀴드 글로벌, 그리고 게이트 IO 등 이 4곳인데요. 각 거래소는 14일 오후 3시 기준 클레이 가격은 우리 돈으로 120원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클레이가 처음 상장된 곳은 이제 업비트 인도네시아였고, 지난해 9월 업비트 인도네시아에 상장이 된 클레이는 상장 5분 만에 가격이 45% 넘게 올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14일 기준 업비트 인도네시아에서 이 클레이가 122원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절반 넘게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지금 합니다. 클레이튼에서는 지금 이 진짜 클레이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닥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클레이가
가짜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우선 공식적으로 보자면 해당 상장이 공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이 지닥 거래소에 상장되는 이 클레이튼이 발행한 클레이인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용자 및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닥 거래소에서 상장되는 클레이는 가짜일 수도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클레이튼 관계자는 파트너십 해지 검토 외에도 상장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사용자의 혼란이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관련 사항을 공지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GDAC에서는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이 블록체인이기에 진짜인지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식 상장이 아니라는 클레이튼의 성명 이후에 이 GDAC에서는 진짜 클레이인지 확인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공지사항을 띄웠다고 합니다. 우선 클레이가 상장된 거래소나 지갑에서 클레이를 GDAC으로 전송하는 경우에 TXID라는 이 이체 고유 코드가 발급이 되는데, 발급받은 이 TXID 클레이튼 트랜잭션을 검사하는 스코프에 대입해 송금 시 이 확인되는 정보와 동일하다면 진짜 클레이가 맞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피어테크의 한승환 대표, 이 지닥을 운영하는 이 피어테크의 한승환 대표는 이 블록체인의 본질은 중앙화된 권력 주체가 일방적으로 조작하거나 시스템을 닫거나 권력 주체가 공식적으로 인정해야만 원작 내용이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인한다면서 이 클레이가 클레이튼이 발행한 토큰인지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업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어디까지 이제 탈중앙화적 관점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아니면 이게 실제적인 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업체에게 이 오히려 그런 이제 뭐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자제해야 된다라는 입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탈중앙화적인 관점과 그리고 그 업계 그 개발사의 입장에서의 그런 배려 같은 것들을 지금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어느 쪽이 옳은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같이 입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클레이라는 게 그만큼 가치가 있을까도 우선 지켜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비자, 디지털 달러, 블록체인 특허 출원, 이 다른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요. 이 결제 업체인 비자가 미국 특허 상표국에 중앙화된 컴퓨터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디지털 달러 발행 특허를 출원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비자가 출원한 특허는 디지털 달러뿐만 아니라 파운드, 엔, 유로 등 다른 중앙은행 디지털 달러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비자의 특허 신청은 지난해 11월 8일 디지털 명목화폐라는 이름으로 처음 이루어졌습니다. 비자가 구상하는 디지털 화폐의 창조와 명목화폐 시스템에서 유통되는 물리적 화폐의 제거는 블록체인에 기록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 비자의 대변인은 비자는 첨단 결제 기술을 연구하는 방대한 글로벌 개발자 및 혁신가 팀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특허 출원은 이 민간 부분이 미래 협회 개발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비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이 디지털 화폐 달러에 대한 연구를 지금 계속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앞으로의 미래가 이쪽에 있다라는 걸 많은 기업들이 이미 알고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기사 전해드렸고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